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도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정책이사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한노인신경의학회에서 노인분들 그리고 이런 신경과 질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대표로서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욘디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운동 질환을 보통 보는 사람으로서 이제 오늘 제가 정리할 거는 눈을 포함한 얼굴과 목이 이상하게 움직인다, 떨린다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가 있거나 언급이 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해서 말한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보통은 뭐 노인신경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런 증상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눈 혹은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보통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밖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처음 만나거나 계속 만나는 사람도 보통은 얼굴을 보고 첫인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눈이나 입이나 내 얼굴 혹은 목이 자세가 삐뚤어지게 되거나 이상하게 움직인다면 조금 첫인상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굴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상하게 변화가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 눈이나 입, 그리고 목의 이상 운동 질환은요,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잘못된 부분들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얼굴에서도 눈 주변, 입 주변, 얼굴 전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목의 이상운동증, 보통 사경이라고 부르는 목의 이상운동증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많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뇌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보통 1번부터 12번 뇌신경까지 우리 몸의 양쪽 쌍을 이루어서 24개의 신경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뇌신경은 뭐 냄새를 맡는 신경, 2번 뇌신경은 시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7번, 제가 표시해 놓은 7번 뇌신경은 주로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7번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는 저작근을 관여하는 5번 신경을 빼고는 대부분의 내 얼굴을 움직이는 것들은 7번 뇌신경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이 뇌간에서 7번 뇌신경이 주로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뒤에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좀 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만약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증상이 있다면 이것과 맞는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부탁드리고요. 한번 제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눈을 찡긋거린다라고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병 중에 하나가 편측 안면 근간대 경련 혹은 반얼굴 연축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출처를 밝히고 따온 사진들입니다. 이분 보면 왼쪽 얼굴이 눈이 움찔하면서 수축이 되면서 입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움찔움찔하면서 계속 수축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이제 눈이 그냥 수축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완전히 경련이 심해지면서 약간 눈이 감겨져 버리는 경우까지 심해지면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편측 안면 근간대 경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상당히 괴로워하십니다. 이게 뭐 죽고 살고의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오해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남자들이 왜 윙크하냐 이러면서 따라온 적도 있다라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증상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신경 7번,
안면신경의 흥분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편측, 한쪽 얼굴의 7번 신경이 어떤 이유에서건 흥분을 하는 상태가 되면서 내 얼굴이 나도 원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보통 제일 많은 상황은 40대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눈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게 점점 진행을 하면 이 뺨이나 입까지 진행을 해서 아까 심한 분 같은 경우는 전체 얼굴이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0대 이후에 보통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10대나 20대 이런 증상이 생겼거나 아니면 눈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입이나 다른 밑에 쪽 얼굴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는지 꼭 2차적인 원인을 감별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경혈관 압박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말을 하고요. 아까 7번 뇌신경을 주변에 지나가는 혈관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압박을 하거나 자극을 하거나 흥분을 시키는 상태에서 내 7번 뇌신경이 자꾸 자극이 돼서 움찔움찔 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검사를 할 때는 병원에 오면 신경전도검사라는 검사로 저희가 말초신경의 흥분도를 확인을 해보거나 MRI는 반드시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신경압박증후군을 보는 대표적인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MRI상에서 7번 뇌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혈관이 여기 지나가면서 입구 쪽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혈관이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면 환자분들의 증상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꼭 중요한 건 MRI를 반드시 찍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이분의 사진을 보면 뇌수막종이라고 하는 양성 종양이 생긴 겁니다. 뇌 종양이 생겨서 뇌신경 7번이 나오는 입구를 누르게 되면 환자가 똑같은 증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약 1% 정도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는 사진을 찍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7번 뇌신경 주변을 자세히 찍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머리 아파요 뭐 이런 증상들로 찍은 MRI랑은 조금 다르게 뇌신경 쪽을 확대해서 찍는 그런 특수 MRI를 찍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증상에 맞춰서 사진도 찍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하는 경우는요, 이제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약물 치료가 부작용은 좀 있고 치료 효과는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툴리눔 독소의 국소 주사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신경감압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각각의 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의를 해서 어떤 쪽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는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똑같이 환자분은 눈을 찡긋거린다라고 하고 오시는데요. 두 번째 다른 병입니다.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병은 얼굴 동시 연축,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가만히 계실 때는 얼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왼쪽 입이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해보세요 하면 얼굴이 지금 마비가 약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얼굴에 마비가 있어서 입이 잘 안 따라오고요. 우해보세요 하면 눈이 같이 찡긋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이할 때 안면 마비가 있고 환자분이 눈을 깜빡거릴 때 입이 실룩실룩 같이 따라가거나 입을 우하고 움직일 때 눈이 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연합운동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눈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편측 안면 간대 경련이랑은 조금 다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안면신경이 이렇게 귀 뒤로 해서 얼굴로 나와서 눈을 움직이는 신경 그리고 입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뭔가 신경에 손상이 있고 나서 재생을 하면서 따로따로 가야 되는 신경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은 과다재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과다재생이 되면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눈을 움직이면 같이 입이 움직이고 입을 움직일 때 눈이 움찔움찔거리는 동시에 연축을 한다라고 하는 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7번 뇌신경의 이상으로 발생을 하는 병이고 말초 부위의 신경의 동시 수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대부분은 말초 안면 신경의 외상, 뭔가가 다치고 손상이 있은 다음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다 재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입 돌아간다라고 하는 벨마비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반 정도에서도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보통은 어떤 외상 이후에 1년 이내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나는 얼굴 다친 적도 없고 안면마비가 온 적도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내부에서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쳤던 히스토리가 있으면 확실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말초신경의 과다 재생이기 때문에 뇌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 경우는 1차 치료는 보툴리눔의 독소를 국소 주사하는 것이 1차적인 치료이고요. 보통은 이런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약효가 한 3에서 4개월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맞으면서 서로의 두 가지 엮여 있는 그 신경을 조금 띄워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심하신 분들은 국소적으로 신경이나 근육 절제술을 하기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증상을 없애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은 아니게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제목을 노랗게 칠한 거는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병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는 증상은 눈밑이 파르르 떨려요 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 궁금증이 아주 많으시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눈꺼풀 떨림 환자를 보겠습니다. 이분의 오른쪽 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눈꺼풀이 이렇게 움찔움찔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살짝 떨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밑에 있는 분도 여기 지금 영상을 잠깐 그 음자를 보면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밑이 파르르 떨려요가 바로 이 증상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병원에 오시는 그래도 뭐 하루에 2-3분씩 오시는 것 같고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질환입니다. 자, 보통 오실 때 걱정하는 게 마그네슘 부족한가요? 제일 많이 하고요. 오시는 분들의 거의 99%는 마그네슘을 드시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면 혹시 뇌졸중의 전조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를 보기 전에 잠깐 최근 연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1년에 저희 우리나라 신경과 병원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신 부분인데요. 안윤근 파동이 마그네슘과 정말 연관이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관 없습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근육이 약간 다발성 수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눈밑 떨림에 대입을 시켜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떨린다. 눈이 떨리면 마그네슘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까 보신 것 같은 안윤근 파동 같은 눈밑 떨림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눈 주변 근육의 일시적인 근육 수축이고요. 위압감은 없어야 됩니다. 보통은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중에 한 가지가 주로 떨리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그러다 많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다른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술을 많이 먹었거나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했거나 잠을 잘 못 잤거나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아주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오래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불을 꺼놓고 어두운 곳에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되면 눈이 아주 많이 피로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꺼풀이 떨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눈꺼풀 주변에 있는 신경들은 어느 부위보다도 신경이 세분하게 아주 세세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피곤하거나 조금만 무리를 하게 되면 눈꺼풀이 긴장을 푸는 입장에서 눈이 떨리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것들도 단기간 하시고 눈을 쉬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을 끄고 어두운 데서 하는 거는 최대한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좋아지는데요. 사실은 저도 한 1-2주 전까지는 눈꺼풀 떨림이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쉬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한 달에서 3개월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신경과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권유드립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뭔가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방문을 해보시기 권유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떠온 겁니다. 뭐 맞는 말이기 때문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눈꺼풀 떨리는 게 없어지나요? 쉬어라. 그리고 카페인을 줄여라. 그리고 뭔가 내가 스크린을 많이 TV나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많이 보면 쉬어라. 쉬는데 보통 가까운 거 보지 말고요. 먼 산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먼 산을 바라보는 게 눈이 쉬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너무 심한 사람들은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거 눈에 올려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눈 많이 건조하면 뭐 안약을 넣거나 아니면 알레르기가 심한 상태에서도 눈이 많이 떨리기 때문에 항알레르기 약을 써보는 것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답이 아닙니다. 다음 병입니다. 눈을 찡긋거려요인데요. 눈을 찡긋거리는 것 중에 안검연축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조금은 흔한 병은 아니지만 주변에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외래에서는 많이 보는데 안검연축의 특징은 양쪽 눈에 증상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분의 이제 영상을 보시면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죠. 그냥 눈을 깜빡거린다기보다는 눈이 자꾸 감기는 겁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서 눈이 자꾸 힘이 들어가면서 조여지는 느낌으로 눈을 깜빡깜빡 거리시고요. 밑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이분은 눈이 감기다 못해 너무 심해지니까 실제로 눈을 잘 못 뜹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눈이 감겨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고 운전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랑 얘기하다가도 조는 것처럼 눈을 감아서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병이 안검연축입니다. 안검연축은요, 일종의 저희가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눈이 떨린다라기보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눈이 꽉 감겨지는 느낌, 무겁게 당겨지는 느낌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에서는 한쪽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검연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눈에 다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요. 증상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자꾸 깜빡깜빡거린다 혹은 빛을 보면 눈이 시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후에는 점점 눈이 감겨서 기능적 맹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맹인은 아니지만 눈이 감기는 것 때문에 앞을 잘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검연축 같은 경우는 악화 요인이 있습니다. 밝은 빛. 내가 밝은 데 나가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독서, 그리고 TV, 스마트폰을 볼 때 조금 심해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위를 쳐다볼 때 눈이 감기는 게 심해집니다. 오히려 반대로 완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밑에 있는 얼굴을 쓸 때, 뭐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아래를 쳐다볼 때는 증상이 좀 완화가 되어서 환자분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약간 밑을 쳐다보면서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병이어서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센서리 트릭이라고 하는데요. 감각적으로 약간 트릭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눈이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억지로 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근육에다가 살짝 이렇게 손을 대주기만 해도 이 눈에 힘이 들어갔던 게 훨씬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센서리 트릭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그거를 터득을 하셔서 이렇게 살짝 손을 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근긴장 이상증이 맞는지 검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치료. 맨날 치료는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테크닉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툴리눔 독소의 국소 주사가 1차적인 치료일 것이고요. 뭐 아주 심한 경우 근육 절제를 한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닐 것 같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밝은 데서 주로 많이 눈이 감기는 분들은 조금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치료이고요. 푹 쉬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구건조증 같은 것들이나 백내장이 있으면 그런 치료를 하면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부의 어느 정도의 증상은 완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좀 희귀하지만 드물긴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드물진 않고요. 조금 기괴한 그런 병을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죠. 눈과 입을 찡긋거려요 라고 했고 이건 메이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분을 보시면 얼굴 전체가 움찔움찔거립니다. 눈도 꿈질꿈질거리고요. 입도 이렇게 우물우물거리시죠. 그래서 얼굴 전체, 눈과
입을 같이 움직이는 병을 메이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계신 이 여자분을 보면 얼굴 전체가 저희가 왜 그로테스크한 얼굴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 근긴장 이상증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담배를 입에 물면 증상이 완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얼굴에 메이지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쑤시개나 담배나 볼펜 이런 것들 입에 물고 있으면 훨씬 편해지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습관 교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는 질환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이지 증후군도 저희가 치료는 어느 정도 증상 완화를 위해서 단기간 보툴리눔 독소 국소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틱장애입니다. 사실 틱장애는 주변에 아주 많죠. 근데 보통은 어린아이들의 질환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인 틱장애도 생각보다 주변에 많고요. 가면 갈수록 각박하고 빠르고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에서는 틱장애가 많아집니다. 이제 가지고 온 사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보면 뭔가가 비전형적이고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이 본 이런 어린이들 이렇게 하는 틱장애를 보이는 애들은 많이 보았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분이 아마 유명한 개그맨, 코미디언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틱장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의 증상을 말씀하신 건데요.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계속 뭔가 얼굴을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살짝 돌리시죠. 그러면서 이분이 예전에 많이 곤란했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꾸 고개를 돌리고 막 움직이니까 카메라 감독님한테 엄청 혼났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정도로 틱장애가 심한 분들, 특히나 공인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할 때는 많이 불이익을 얻을까 봐 걱정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기의 증상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라 너무나 잘 맞아서 제가 영상을 좀 따왔습니다. 이상운동인데요. 그게 저희가 운동틱이라고 해서 눈을 움찔움찔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침을 하는 것처럼 이러거나 뭐 이런 소리를 내는 음성틱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보통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틱은 다들 뭐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뭔가 내적으로 내가 뭔가가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이거를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서 그 스트레스를 약간 완화시키는 거고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의지로 일시적으로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에서 막 움직이고자 하는 뭔가 불안한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참고 나면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은 반자동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을 수는 있지만 참지는 못하는 그런 운동이 틱장애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에 나타나는 틱장애는 오히려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인에서 나타나고 그게 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약간 뭔가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면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뭔가 내적으로 생기는 불안증이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심리 완화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 질환이 틱 장애입니다. 조금 또 드문 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못 뜨는 건데 여기 이분을 보시면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이분은 눈이 감기는 거라기보다는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라고 하면 지금 이마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억지로 눈을 띄워야 돼서 환자분들 중에서 테이프로 눈을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눈이 감긴다기보다는 눈을 뜨기가 힘든 저희가 보통 눈을 뜨기 힘든 실행증 우리가 원래는 할 수 있었던 행동을 못하게 되는 실행증이라고 해서 병명은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작동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눈을 뜨려고 하면 이마의 근육을 억지로 사용을 하거나 억지로 손으로 들어 올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파킨슨병이나
일부 뇌졸중이나 아니면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하고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눈뜨기 행위 상실증은 일반적으로 가만히 그냥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지를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눈이 감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갑자기 이렇게 눈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게 뇌신경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오면 갑자기 눈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면 무조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입을 움직입니다. 이제는 눈은 끝났고요. 입 주변을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입 주변과 목소리 떨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분의 동영상을 보면 가만히 계실 때 턱을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파킨슨에서 떨리는 턱 떨림인데요. 입을 떤다고 해서 다 파킨슨은 절대 아닙니다. 본태 떨림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죠. 이런 경우는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뭐 목소리 뭐 남들 앞에 강의하면 떨리는 것처럼 아 이렇게 말할 때 뭐 이렇게 떨리는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를 본태 떨림, 활동성 떨림이라고 하고 파킨슨에서 방금 떨리는 이런 턱 떨림 같은 경우를 저희가 안정 떨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입 주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의 영상을 보면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것처럼 입을 우물우물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일종의 무도증 증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혀를 내밀어도 가만히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도 뭔가 혼자 먹고 있는 것처럼 입을 자꾸 쩝쩝쩝쩝 움직이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럴 때 꼭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 치료역입니다. 우리가 발치를 했거나 최근에 틀니를 했거나 발치나 틀니를 했는데 많이 통증이 있거나 틀니가 많이 불편한 경우가 아닌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저희가 발치 후에 발생한 입 주변의 이상 운동증이라고 해서 내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빨 치료하는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물 복용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신 분이 약물 복용에 의해서 생기는 일종의 2차성 무도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 심리적 스트레스, 시민성 운동장애가 아닌지 최근에 무슨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지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 외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뭐 유전성 혹은 여러 가지 신경과의 동반 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비교적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입을 이렇게 우물우물 하거나 뭔가 다른 내 신체 부위에도 뭐 떨리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이갈입니다. 이갈이는 가져올까 말까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갈이는 우리가 보통 깨어있을 때도 이를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 이를 많이 갈기도 하죠. 근데 뭐 다른 구조적 이상, 뇌에 구조적 이상이 있어서 2차적으로 입을 가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불안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가 조금 단순하게 보자면 이를 자꾸 가니까 치아에 2차적 손상이 되는 게 걱정을 하긴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이게 움직이면서 저작근과 이쪽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두통, 만성 두통의 원인으로 이갈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감별할 수 있지만 이빨을 갈지 않는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빨리 그걸 해결해 주는 방법을 하기도 하고 병적으로 심하게 이빨을 가는 분들은 아까 저작근이라고 하는 이 턱을 씹는 근육에 주사를 놔서 일부 힘을 빼면서 이빨을 갈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빨에 의한 2차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디바이스 이런 도구들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목과 자세가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경이라고 하고요. 경부 근긴장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을 보면 자세가 뭔가 이렇게 비틀어져 있죠. 그러면서
뭐 삐딱하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요. 이분을 걷는 모습을 보면 고개가 돌아가 있으면서 어깨가 왼쪽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가 자세가 뭔가 이상하죠. 이게 대표적인 사경, 그중에서도 경부 근긴장 이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질환이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사경이 있고요. 제일 많은 건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고개가 뒤로 돌아가는 사경도 있고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는 사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리의 인형처럼 옆으로 몸 자체가 움직여지는 사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원인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근육의 수축이 되어서 자세 자체가 비틀어지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떨림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육에 힘이 들어갔다가 힘을 약간 풀리는 상황에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떨리는 것처럼 머리가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근긴장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센서리 트릭, 약간 목이 돌아갔을 때 약간 살짝 손만 대줘도 증상이 훨씬 편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여기도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른이 사경이 생겼을 때 목에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된다. 심한 통증이 동반이 된다. 그러면 2차성이라 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목의 자세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이상 근육을 찾아서 거기다가 적절하게 보툴리눔 독소의 국소 주사를 한 것이 1차 치료이고요.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이완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 제가 아까 노란색으로 칠한 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병을 주로 가지고 온다고 했었죠. 챗머리 떤다, 머리 떨림입니다. 왼쪽 환자를 보면 고개를 이렇게 떨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챗머리 떤다라는 증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을 보면 고개가 약간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도리도리 살짝살짝 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챗머리 떤다, 머리 떤다라는 그런 증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실제는 왼쪽 환자는 본태 떨림에서 머리가 떨리는 거고 본래 타고난 떨림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근긴장 이상으로 인한 아까 머리 떨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근긴장 이상으로 인한 머리 떨림입니다. 옛날에는요, 사실 노막 났다, 품기가 있다, 치매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TV에 이런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노인을 표현할 때 꼭 이렇게 막 고개를 떨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파킨슨병인 것 같아서 왔어요. 그리고 아니면 뇌졸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머리를 떠는 분들은 파킨슨이나 뇌졸중은 아닙니다. 나는 불편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머리 떨어라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챗머리 떤다는 본태 떨림, 근긴장 이상 떨림, 노년 떨림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떠는 건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 질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킨슨병은 이렇게 머리를 떠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도 이제 주의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죠. 이런 떨림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심하게 천천히 이렇게 머리가 떨리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정도가 점점 악화가 되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목의 이상운동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증례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얼굴의 이상운동증을 볼 때는 자, 편측성인지 아니면 양측에 나타나는지 얼굴 상부에 나타나는지 얼굴 하부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얼굴 전체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환자 혹은 본인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 훨씬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좁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얼굴이나 눈 떨림 아니면 입이 떨림, 목이 돌아감, 머리 떨림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매우 잘못된 정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정리를 좀 해보고자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질환과 증상은 극히 일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병들을 소개시켜 드린 거라 뭐 물론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은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거 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는 절대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적절한 검사를 하고 그 맞는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의하면서 보여드렸던 몇 가지의 위험한 증상이나 양상들만 좀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대한노인신경의학회에서 하는 저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 노인 신경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있으면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눈떨림이 없는 30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전에 아주 가끔 발생하는 눈떨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더 심해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빈도는 심해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눈이 떨렸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냥 피곤하니까 눈을 너무 혹사시켜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면을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하시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한 강의를 통해서 적어도 그런 조금 잘못된 지식들은 많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얼굴 떨리는 게 마그네슘 부족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얼굴 떨리는 거, 눈밑이 떨리는 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단순하고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할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네, 눈밑에서 시작한 경련이 피곤해서만은 아닌 것 같다. 또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입 쪽으로도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증상만 들어보면 편측 안면 근간대성 경련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떨리면서 입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분들은요, 사실은 MRI 찍어 보시고 조금 아까 말했던 뇌관을 확대하는 특수 MRI 같은 거 찍어 보고 얼굴에 이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많이 주십시오. 질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얼굴 근육이 마비되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스트레스로 마비가 올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얼굴 마비가 온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얼굴 마비가 올 수 있었던 분이 스트레스 같은 것, 어떤 2차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 증상이 조금 더 빨리 유발이 되거나 촉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안면마비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뇌졸중도 안면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왜 벨마비라고 하는 예전에 구하나 기자 한방 쪽에서 얘기를 했던 그 안면마비도 일부에서는 감염,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수면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스트레스만으로 마비가 왔다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오실 분이 조금 더 심하게,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근육의 문제나 영양소 결핍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죠. 사경까지 가거나 마비까지 가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증상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건지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뭐 눈 떨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게 갑자기 사경으로 가거나 전신마비로 넘어가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질문이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를 봐야 될까요? 네, 질문 주신 거 보겠습니다. 요새 VR 기기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눈떨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물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자꾸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계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겠지만 VR 같은 경우도 아주 심하게 눈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VR에 나오는 영상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눈이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눈의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그런 증상들은 VR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무조건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R 기기를 사용을 뭐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세상의 트렌드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해야겠죠. 사용을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뭐 40분을 하면 10분을 쉰다든지 쉴 때는 확실하게 눈을 쉬게 해주시고요. 심지어 VR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떼고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쉬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눈을 감고 있거나 차라리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눈을 좀 쉬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검하수도 근육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나요? 안검하수는요, 사실은 증상입니다. 이게 진단명이 아니고요. 눈이 내려오는 걸 안검하수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당기는 힘이 약해지면서 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눈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눈을 뜨는 신경이 망가지면서 눈이 감기는 이런 병도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도 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라고 하는 증상 중에 하나로 근육질환은 올 수 있지만 안검하수는 근육질환입니다는 아닙니다. 근육질환일 수도 있고 신경의 질환일 수도 있고 뇌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네, 20대부터 잘 아는 지금은 80대 여성 60년 동안 아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오른쪽 얼굴에 떨림이 아주 심한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 걸까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기준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완치가 안 된다. 어떤 수를 썼던 이제 짠 하고 사라졌다를 기대하면 완치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떨리시는 증상이 뭔지는 모르니까 제가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치료를 하면 증상을 줄일 수 있나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치료라는 게 내가 어떤 치료를 한 번의 치료로 혹은 뭐 10번의 치료로 이 병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특정한 동작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 습관이라고 보기엔 정말 이상한 동작이 많다. 이것도 틱으로 볼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너 어지라고 해서 내가 뭔가 내적으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막 치밀어 올라와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나 음성 행동을 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가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루틴이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틱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런 경우는 그냥 본인의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본태 떨림이 뭔가요? 본태 떨림은요, 아까 제가 중간에 그래서 질문을 잠깐 보고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본래 타고난다의 본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원인이 있지 않고 1차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고나는 방식으로 일부는 유전성도 있고요. 그런 떨림을 본태성 떨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 말이 2차 떨림입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떨림이죠. 네, 또 질문 주셨습니다. 파킨슨에서는 말을 할 때는 떨리는 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손 떨릴 때 우리가 본태 떨림은 뭔가 할 때 떨리고요. 파킨슨의 떨림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리죠. 턱 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킨슨 환자는 턱이 떨릴 때 오히려 약간 멍하고 하고 있을 때 떨립니다. 근데 말을 할 때는 떨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는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 건 파킨슨병의 특징이랑은 전혀 정반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 약을 약하게 드리는데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이거는 오늘의 강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데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약은 약하게 먹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불편한데 참으면서 약하게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약을 올려서 먹는 게 맞고요. 하지만 내가 참을만 하고 내가 견딜만 하고 내가 지내는데 지장이 없으면 가능한 약한 약을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면 필요한 약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병의 진행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침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사실은 전 그쪽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구원하사가 왔던 분이 침 치료를 추천을 받아 했다. 침술 자체가 도움을 준 것 같지는 않다. 해결은 시간이 지나니까 됐다.
향후 구안화사가 마비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요. 제가 알기로는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면마비, 벨마비입니다. 그래서 구안화사가 마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같은 증상인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해 주신 의도가 다른 거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갈이가 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를 물기도 하고요. 자다가 턱이 너무 아프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턱도 아프고요. 아까 말했던 저작근이 아프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우리 이게 뭐라 그러죠? 여기 관자놀이 쪽에 근육이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시면 이빨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여기다가 뭐 고무 같은 것들을 물어서 이빨이 덜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무실 때 너무나 심하게 이빨을 가시거나 그러면 수면 검사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이빨을 덜 갈게 하는 주사 치료를 맞으시기를 부탁이 아니라 뭐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면 경련은 근육 문제가 아닌 뇌의 문제라고 하면 눈밑 떨림도 검사가 필수다. 안면 경련은 신경외과, 사경증은 신경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안면 경련은 검사해보는 게 맞고요. 그냥 단순히 눈밑이 떨리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2주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다시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반 정도는 안 오십니다. 좋아져서. 반 이상 안 오십니다. 좋아져서 안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안면경련 신경외과, 사경은 신경과 그런 내용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원인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신경외과가 보는 거고요. 약물 치료나 보톡스 주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신경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아기들 사경은 원인이 뭘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아는 잘 다루지 않고요. 소아의 사경의 원인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는 척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1년 전에 스타틴을 복용을 하고 전신 떨림이 오고 왼쪽 얼굴 아래 입술 왼쪽 턱 밑에 근육이 떨린다라고 하십니다. 입을 다물면 괜찮다. 힘을 주면 괜찮은데 빼면 떨립니다. 병원에선 시민성이라고 합니다. 스타틴을 먹고 스타틴의 아주 극단적인 부작용 중에서 근육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있는데요. 1년 동안 약을 드신 다음에 발생했다라면 사실 스타틴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이 제가 조심스러운 건 어떻게 떨리냐에 따라 사실은 양상에 따라서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떨림인지 정말 떨림인지는 전문가들이 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감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떨린다고 해서 시민성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선생님께서 보셨는지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요. 이런 경우는 정말 걱정이 되시면 이상운동 질환을 전문으로 보시는 주변에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을 차라리 권해드리겠습니다. 눈밑 떨림이 입 쪽 부위로 넓어지는 것 같은데 보톡스로 도움이 될까요? 어떤 질환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툴리눔 독소의 국소 주사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영원한 치료는 아니고요. 한 3, 4개월, 약의 효과가 지속 시간은 약 3, 4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의 심각도를 줄이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할 때 끝부분에 떨린 듯이 목소리가 떨린다. 이런 경우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가요? 잠깐 그런다고 병원을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점점 심해지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들이 우리 발음 연습하듯이 내가 보통 뭐 이렇게 크게 말을 하고 뭐 이렇게 볼펜을 물고 말을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이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드리겠습니다. 근긴장 이상이 파킨슨으로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른 병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슷한 증상,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떨리는 게 파킨슨이다. 근육이 뻣뻣해지면 파킨슨이다. 이런 정보를 일부를 보고 그런 무시무시한 병하고 연관을 지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거 없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요. 질문이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눈 떨림 외에 팔다리 쪽 국소 떨림도 간혹 있는데 다른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국소적으로 팔다리가 떨리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피곤했던 내 근육을 푸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그 증상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여기저기 나타나고 심하게 나타나면 걱정해야 될 병이 있어서 심하면 한번 진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검 연축이 심해져서 오른쪽 눈이 감깁니다. 뭐 선생님 진료를 뭐 굳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을 보시면 되지 저를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안검 연축은 양쪽이 심한 겁니다. 오른쪽 눈이 감기는 게 문제시면 뭐 다른 병도 감별을 해야 되고요. 신경과 전문의 진료 보시는 거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합니다. 안면 경련은 없었고요. 본인은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울어지나 어떤 상황에 기울어지나, 왜냐하면 저희가 고개가 기울어져요라고 하면 사실은 뭐 행동을 할 때, 글씨를 쓸 때, 밥을 먹을 때, 말을 할 때, 걸어 다닐 때 어떨 때 심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얼마나 기울어진 건지를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까 지금 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사시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고개가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보시려면 뭐 안과든 신경과든 한 번쯤은 찾아가셔서 이런 내 몸의 축을 잡는 이런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톡스 치료는 계속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3, 4개월 동안 약발이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람 따라 조금 다릅니다. 조금 무디신 분들은 6개월, 아주 대범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까지도 내 약발이 유지가 돼요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안내를 할 때는 3, 4개월 정도의 약발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감사하게도 많아서 제가 답변을 좀 빨리 드렸습니다. 15년 전부터 누우면 머리가 떨린다고 하십니다. 낮에는 전혀 떨리는 게 없는데 사회생활에 그러니까 지장이 없었고요. 15년 전에 검사했을 때 신경안정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긴장 이상 맞나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웠을 때 고개 떨리면 근긴장 이상 두부 떨림이라고 하는 근긴장 이상성 머리 떨림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증상 하나를 가지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내가 어떤 고개를 돌릴 때 특정 자세에서 더 떨리는지, 아니면 뭐 손을 좀 대면 편안한지, 이런 여러 가지 근긴장 이상 국소 떨림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굴 쪽, 두부 쪽, 경두부 쪽에서 나오는 이런 이상운동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씩만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되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엉뚱한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대한노인신경의학회 그리고 저희 신경과 많이 알아주시고 좀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비온 뒤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